예,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사진에 문체부 감사관이 발표를 했죠. 예. 아마 뭐 축구협회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축구 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을 텐데, 오늘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측면에서 여러 행정상의 그런 부적정한 처리가 이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축구 시장, 그다음에 축구 리그의 수준, 그다음에 또 축구 팬의 수준에 비하면 축구 협회의 행정력, 그 행정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어,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조그만 그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오늘 그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한 또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의 음, 고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행정상에 뭔가 좀 시스템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윤리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오늘 특정 감사에서는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 감사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문체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보셨을 텐데 지난 중간 발표에서 발표했던 그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오늘 감사 보고에서는 그거 외에 화면에서 지금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한 처리 문제, 그리고 축구인 기습 사면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그것이 또 드러났고, 그다음에 뭐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의 부적정 문제 이런 것도 또 드러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사 결과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뭐 충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부적정 문제입니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문제. 그러니까 비상근 임원, 뭐 이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가 되겠죠. 이사들에 대해서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실비, 뭐 교통비 쪽으로 뭐 지급할 수 있게 회의 그 참석에 대한 뭐 실비 차원에서 그 금원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감사 결과에 따라 보면 이게 어떻게 편법적으로 이제 자문료가 지급이 된 거죠. 형식은 그 명의는 그 외형은 자문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지급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규정 위반의 점도 규정 위반의 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 이사들에게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결국은 이사들의 본연의 그런 의무, 그러니까 뭐 회장의 그런 그 행정상의 어떤 권한 행사 이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하는 이런 이사들의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편법적으로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 인한 문제가 바로 축구인 사면 문제잖아요. 축구인 사면 때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고 그냥 형식상 거수기 노릇을 한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 결과에서 가장 관심 있거나 또는 좀 기다렸던 사항들은 아마 정몽규 회장의 회장에 대한 어떤 조치죠. 어떠한 문책 요구가 있겠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다음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 결과 문책 요구 그러니까 6명에 대해서 문책 요구를 했다고 했죠. 문책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보고서에는 비실명 처리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용상 보면은 이제 정봉규 회장이죠. 예. 정봉규 회장에 대해 정봉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이사, 예. 이임생 이사, 그다음에 김정배 부회장이 있죠. 예. 세 사람 포함해서 6명인데 이 정봉규 회장, 이임생 이사, 김정배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요게 막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내용일 것 같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의 회장 선거 입 후보를 반대하거나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젠가요?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뭐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지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해임은 아니고 이제 자격정지 이상의 요구를 했습니다. 뭐 해임을 또 바라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자격정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되면 정몽규 회장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 사항이 과연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어떤 문책 요구를 할 것이냐 그것도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과연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 고발을 할 것이냐라는 거. 형사 고발을 할 것이냐. 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런데 오늘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리고 오늘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즉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 횡령,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축협 행정 운영상에 있어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드러나면 문체부는 형사 횡령 또는 뭐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문체부의 어떤 이런 그 자세, 입장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사 고발을 했었을 텐데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문체부 감사단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문료 편법 지급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업무상 배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래서 정말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재판에서 그것이 그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회장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장의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만약에 그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회장 결격 사유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 퇴임입니다. 당연 퇴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형사 고발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뒀는데 그것이 없는 거를 보고 정 회장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축구협회 정관 규정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퇴임이고요. 만약에 300만 원 이하이면 아마 2년 제 기억으로는 2년 확정 판결 받고 2년 동안에는 임원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있게 지켜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게 편법으로 지급이 됐는데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편법으로 지급이 됐는데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거죠. 원래는 비상근 임원들에게는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이 될 수 없는데 자문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지급이 됐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맞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과연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이냐라는 문제. 아마 이러한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결국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오로지 정몽규 회장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판단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혐의에 이를 정도로 정몽규 회장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서 자격정지를 받았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물론 뭐 제명도 있고 해임도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과연 지금의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상 해임이나 제명의 그런 징계를 내릴지는 의문이고요. 만약에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기간 중에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문체부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기도 하죠. 또 많은 축구 팬들의 입장이기도 하는데
그 출마를 막는 그 대책 방책으로서의 이번 문체부 자격정지 이상의 그 징계 요구는 조금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협회 정관상 그 잠깐만요, 제가 협회 정관상 그 자격정지 있잖아요. 예,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임원 결격 사유. 그러니까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선거일 전에 이러한 자격정지 이상의 그런 징계를 받고 그것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후보, 그러니까 서서 선거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임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선거일 전에 징계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게 시간상 과연 가능하겠느냐? 내년 1월 달에 아마 늦어도 1월 중순에 그 선거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전에 선거일 전에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가서 징계를 내리고 또 그 징계가 확정이 되겠느냐? 1월 중순 전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설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번 달 안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징계 심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에 과연 12월 달 안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설사 그런 제재를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몽규 회장에서는 당연히 이의 신청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지가 않겠죠. 선거일 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과연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문체부가 요구한 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합니다. 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정몽규 회장이다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연 지금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과연 그만큼 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독립성이 정말 그만큼 있는 것인가?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과연 할 것인가? 그럴 의지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 문체부가 과연 그렇게 징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또 문체부가 그렇게 징계를 요구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책 요구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이른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심해달라. 그러니까 그 감사 규정상 재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이러한 감사 결과와 문책 요구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해달라고 하면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심의위원회. 여기에는 문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민간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선거일까지 이게 재심의 결과가 나오겠느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설사 재심의가 감사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당초의 문체부의 감사 결과 그 문책 요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정봉규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축구협회 그를 강제할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문체부의 문책 요구 그러니까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문체부 요구에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법적 의무는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강제력이. 물론 문체부는 뭐 보조금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좀 뭐 강제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오늘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봤을 때 과연 정봉규 회장이 만약에 다음 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참 막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정봉규 회장이 다음 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심의 요청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할 때 문체부의 이러한 징계 요구가 있었다는 이런 사실이 정봉규 회장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점만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열임할 수 없다. 과연 그런 결과를 내릴 수 있을까? 글쎄요. 더구나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체육회가 또 재심의 신청을 하면 그거는 또 문체부 감사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는 동안에는 어떤 이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도 없단 말이죠. 공정위원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그 연임 제한 승인 심사에서도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봉규 회장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승인 심사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참 이게 물론 뭐 이거 외에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정봉규 회장에 대해서 징계도 내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축구협회 정관상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기업 업체의 임원은 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청렴 뭐 서약서 이거 제출하면 또 그런 제한이 또 적용이 되지 않는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축구 팬들 그러니까 정봉규 회장의 다음 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축구 팬들 그리고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요구 희망을 강제할 수단이 이제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차라리 지난해 이러한 축구인 사면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 그리고 올 초에 감사가 이런 특정 감사가 있어서 좀 더 빨리 감사 결과가 나오고 했었다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있잖아요.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독립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축구협회의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특정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정몽규 회장의 그러한 책임, 그 책임의 정도로 보면 그건 충분히 자격정지 또 징계도 나올 수 있다.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단 뭐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격정지 기간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러한 정몽규 회장의 그런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중요한 것은 뭐 과연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럴 의지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그것이 이제 문제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